네, 비컨 뉴스 진행하겠습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야기입니까? 군함도하고 비슷하게 이 일제 강점기 때 강제 동원 현장으로 상징되는 이제 사도광산이라는 이름이 최근에 종종 들렸는데요. 아니, 이거 좀 많이 뉴스 나왔으니까 그냥 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는데 등록 추진했다가 말았다가 또 추진하고 왜 이래요, 일본? 최근에 이제 일본 극우 정치인들이 일본 정부를 추진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사도광산이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입니다. 일본 니가타현의 사도광산이라는 게 일본을 대표했던 금광산인데 1601년에 금맥이 처음 발견돼서 1989년에 폐광될 때까지 일본에서 가장 많은 금과은이 생산된 곳으로 꼽히는데 동시에 1918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전범기업 미쓰비시 광업이 광산 관리권을 넘겨받은 이후로는 1939년부터 해가지고 조선인 1,500여 명이 이곳에서 이 강제 노동에 시달렸던 현장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일제 강점기 얘기는 쏙 빼버리고 앞에 얘기했던 에도 막부 시절까지만, 그러니까 1867년 정도까지만 한정해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는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광산에 얽힌 역사적 사실 중에서 일부를 발췌해서 그냥 쏙 빼버린다. 그렇습니다. 그게 역사 왜곡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제 항의를 하니까 네. 일본의 기하라 세이지 관방 부장관 같은 경우에 지난 21일에 그런 거는 한국 측의 독자적인 주장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역사 부정이죠. 이미 많은 기록물과 증언을 통해서 당시 강제 동원은 입증이 끝난 상태입니다. 네. 그 당시에 담배 배급 대장이라고 해가지고 인력을 관리했던 걸 통해서 조선인 명부가 이제 이미 만들어져 있었던 게 드러났고, 도주하다가 붙잡히면은 범죄자로 취급을 받았던 거라든지 혹은 이제 8.15 해방 이후에는 조선인 1,140명분의 미지급 임금, 그 당시 금액으로 이제 23만 엔 정도가 공탁돼 있던 사료, 이런 것들이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어제는 일본의 시민단체인 강제동원 진상규명 네트워크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는데, 거기도 보면 니가타현에서 펴낸 그 현사가 있죠. 거기에 조선인을 강제적으로 연행했던 사실에 있어서는 동질적이었다 라든지, 사도시에서 펴낸 사도시 역사 근현대 편에도 보니까 사도광산의 비정상적인 조선인 연행에 대해서 적혀 있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시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상하고 있다고 네. 우리를 중상하던데. 그러시고. 아니, 아무튼 그나저나 떠나서 이러다가 군함도 때처럼 이게 꼼수로 세계유산 등재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우리의 우려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 이제 일본이 제꾀에 제가 빠진 상황이기 때문인데, 네. 난징 대학살 관련 기록물이라든지 우리의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그 세계 기록유산 등재를 막기 위해서 회원국이 반대하면 심사를 일단 중단을 하고 당사국 사이에 대화를 무한정할 수 있도록 지난해 제도를 바꿨습니다. 네. 물론 이제 세계 기록유산하고 세계 유산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네. 같은 논리를 우리가 만약에 펼치게 되면 일본이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전문가들 전망이고요.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군함도든 사도광산이든 자신들이 저지른 역사적 죄업을 좀 제대로 직시를 하고 그걸 후손들에게 알려주려는 노력만 하면 될 텐데, 네. 그러면 우리도 충분히 협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네. 이렇게 자꾸 꼼수만 부리려고 하니까 국제적인 이제 반발을 사는 거죠. 아이고, 총리가 아베든 스가든 기시다든 바뀌는 게 없어요. 바뀌는 게. 제가 그래서 저 홈페이지도 가봤는데 사도광산 홈페이지 보니까 주로 그 역사적 사실관계 위주로만, 옛날 에도막부 시절 얘기로만 좀 구상이 돼 있었던 걸 보면은 이런 뜻을 일본에서는 좀 바꿀 생각이 없어 보인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해줘.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